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을 여러분 만들 때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권경석 전 의원님을 모시고 왜 김문수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신 바와 같이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왜 우리가 김문수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식당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문수 후보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대단한 국가의 지도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그 양반의 경륜과 그 양반의 그 청렴성과 그 양반의 그동안의 자기의 그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의 의지와 이런 걸 생각할 때 인사부터나 박정희 대통령을 상정하는 것처럼 꼭 박정희 대통령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2번을 하시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노동위원장도 하시고 이렇게 화려한 경륜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그런데 지사를 하시면서 어느 분처럼 많은 스캔들이나 가족적인 스캔들을 일으킨 것도 없이 경기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의 핵심이 되어 있는 판교 기술도시라든지 또 삼성의 삼성 회사를 경기도에 유치를 해가지고 큰 타워를 만든다든지 또 광교 신도시라든지 이런 아주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선거 자금이 남은 것은 모조리 전부 국고에 반납을 하고 이런 청렴성을 보인 분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현재 24평짜리 서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걸 봐도 그분의 청렴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권 의원님, 예. 그분에 비해서 네.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하신 또 한 분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청맹리와 전과사범 11개 사건의 피고인과의 대척전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맹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특히 우리 김 대표님 말씀같이 24평의 서민주택에 살면서 그 사모님은 관용차 한 번 이용해 본 적도 없고 또 기사 한 번 불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털어 먼지 안 떠는 공직생활을 영위해 오신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과사범의 11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피고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다면 이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가적, 세계적 그 위상은 어떻게 추락이 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에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추락하느냐 발전하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잘 보시고 알아보시고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명료하게 비교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시절에 서울대학을 나오고도 화려한 직장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노동 현장에서 좌익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좌익운동을 하다가 그 분배를 위주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분배하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자유를 상징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닫고 전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좌익운동을 할 때도 아주 바른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품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청렴성을 가지고 또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번 선거에서 이런 분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면 모두 김문수 씨라고 그러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권경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의 중대한 운명의 시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바른 분을 선택해서 만일에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할 때 이런 많은 부정이 있었는데 국가의 권력을 쥐면 얼마나 많은 부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부를 전부 탕진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를 탕진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탕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김문수 후보를 선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은 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3, 4년 동안에 일어난 일,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 발생한 일,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걸 해석해 보고 과연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엄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엄의 발동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윤 정부 출범할 때부터 대선을 부정하고 퇴진 집회를 무려 178회 개최한 사실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끄떡하면 발목 닦고 흠집 내고 덮어 씌우고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통해서 국가기관은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어떻게 엄중한 국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정부 3년간은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계엄 때문에 파면은 됐지만은 과거에 일어난 그 원인과 결과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씹어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굽니까? 헌재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헌재 판결문 한 중간쯤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숙고 없이 의혹에 근거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 또 정부의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과제입니다. 10명이 파면당했어요. 그때는 진행되고 있는 두 건 가지고 헌재는 판결한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가슴을 울립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 특검과 탄핵 소추를 이야기합니다. 권한 남용 또는 국정 마비 이런 것들은 거야의
오늘날 대법관 탄핵 협박까지 수습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문란에 해당되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그 일을 헌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야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심판해야 되겠죠. 국민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정당 해산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다수당이, 예? 오히려 지금 이 3권을 정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엄연히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이 거야는 이재명 거야 일당 독재 체제는 국헌문란 사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은 탄핵됐어요. 상응한 조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누가 할 것이냐? 국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국가의 운명을 우리 유권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에서 반드시 김문수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김문수 후보 이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